작년 2월 달에 네. 여기 한강 아파트를 샀는데요. 어디에 한강 아파트일까요? 가양동 한강타운이요. 네. 가양동에. 네. 그 딸이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해서 이제 거기다 샀는데 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네.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재건축을 거기서 서울에서 산다 해갖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매입을 했는데 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작년 2월에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한강타운이 직접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 사세요? 저는 청주 살아요. 그럼 이 아파트를 잘 모르시겠네요? 네, 잘 몰라요. 그냥 살 당시 네. 마곡지구 옆에 붙었고 네. 한강을 끼고 있고 네. 그냥 연구소 단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거고 이 정도밖에 몰라요. 네. 자, 여기 한강변 쪽에 있는 요 네.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있는 한강타운인데, 자, 이 아파트는, 아까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샀다. 맞아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거의 왔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래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네네. 예. 땅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건물 면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모든 땅에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이만큼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런데 현재 지어져 있는 게 요만큼 지어져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늘어나는 면적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아, 네. 그런데 지어져 있는 현재 면적이 이만큼 지어져 있다면은 네. 늘어나는 면적은 요거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걸 가지고 팔아서 사업 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적으면은 사업 비용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요 늘어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안 된다가 아니라 다만 한강 조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은 하지만 네.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민 부담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바라보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추가 부담금까지도 또 알파가 되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금 구입 가격이 낮아야만 구입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아파트예요. 아, 이해가시죠? 네. 옆에 마곡지구라는 큰 마곡지구가 있고 한강뷰도 있고 하지만 여기 한강뷰는 일반 그 뚝섬 유원지라든가 이 서초 쪽에처럼 넓은 고수부지가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좁아요. 네. 좁고 그냥 한강만 그냥 있는 쪽이 많아요. 이게. 네. 그런 점이 있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작년에 구입을 하셨으면은, 작년에 구입하셨나요? 네. 네. 작년에 구입을 하셨다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작년에 구입한 건 다 올랐어요. 얘도 당연히 올랐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청주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청주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는 평생 거기 살으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분양받았는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네, 1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요? 1년. 1년.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구입한 것도 작년이고, 그쵸? 네, 여기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 할 데가 없어서 네. 그걸 샀어요. 네, 그러셨군요. 뭐 투자할 곳은 몰라가지고. 그러면 현재는 1가구 2주택이다, 그죠? 네네. 1가구 2주택으로 한강타운이 가격이 상승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중과세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중과세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중과세면 어때요? 가격 올라가면 세금 내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 중과세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예. 가격이 올랐다가 좀 네. 많이 올라주면은 좀 주저앉더라도 예. 괜찮은데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거 세금만 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 입장이라면은 이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자가 지금 2주택자잖아요. 청주에 있으니까. 네. 2주택으로 이 아파트를 계속 가져갈 만한 그 정도로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고 예. 다른 형태로라서 다시 한번 투자 형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아, 이해 가시죠? 만약에 청주에도 네.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올라갈 때는 둘 다 올라가요.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둘 다 올랐죠? 예, 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올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안 옮겼어도 네. 갖고 있던 거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팔고 나서 1차 살던 게 더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고 차라리 안 옮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또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은 만약에 흐름이 가다가 언젠지는 몰라서 그렇지 떨어진다면 이 둘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진다면이라고 내가 네네. 가정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 안에는 쉽게 네.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사자는 의미는 있고 그렇지만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워낙 올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어떤 요소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공급은 3기 신도시까지 쭉 앞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3, 4년 뒤부터는 3기 신도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 가운데서 그럼 3년 동안 쭉 계속 올라가다가 그때 갖고 탁 떨어질 거냐 아니면 그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추고 그때부터 미리 조정을 받을 거냐. 과거에 1기 신도시 92년도에 들어올 때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아시죠? 네. 그 1기 신도시 들어올 때는 92년도에 입주였는데 90년부터 2년 전부터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생겨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꺾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이걸 팔아갖고 어디다 사야 돼?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아파트 사는 거는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파트를 팔았으면은, 네. 아파트나 재개발로 다시 가고 싶다면은, 아니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돈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게 집은 하나도 아니라 없어요, 양쪽에 노후 다. 대비해서 조그마한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이런 걸 사서 노후 대비한다 하는 거 그거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이 구입하시면 되고. 그런데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매도하고 좀 재개발이나 아파트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2, 3년 정도 좀 기다려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동안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붙잡고 있다가 그때 돼서 팔아서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제 최종적인 결론은 아파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질 어떤 요소는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다예요.
떨어질 요소는 없지만 앞으로 위험하다예요. 그 위험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되셨죠? 네네. 네, 거기까지 너무 참고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